사망신고 정정 접수 완료라는 문자 한 줄이 뜨는 순간 고성희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박진석도 박성재도 아니고 지은호였는데요. 그날 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제대로 한 방을 맞았었거든요. 우진의 행방을 캐내려고 지은호 엄마 정순이의 가게까지 들쑤시고 지강호까지 건드리겠다고 협박을 걸어놓고는 마지막엔 10억까지 말하면서 협박했죠. 우진이랑 연락만 끊어라는 말에 지은호가 흔들릴 줄 알았는데 지은호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 10억 우진이한테 이미 줬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고성의 입장에선 돈이 아니라 목줄을 내민 거였는데 그 목줄이 이미 끊겨버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죠. 지은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보면서 살아있는 딸을 사망신고까지 했잖아 라고 말해버렸고 고성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었더라고요.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척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본능적으로 정리부터 떠올립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래왔거든요. 진실이 들키면 사과가 아니라 프레임을 먼저 씌우는 사람, 자기가 불리해지면 죄를 나누고 책임을 옮기고 마지막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해내는 사람 말이에요. 고성희가 첫 번째로 한 건 지은호를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호가 내민 사망신고라는 칼끝을 지은호 손에서 빼앗아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거였거든요. 고성희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아니, 혼자 한 것처럼 보이면 안 돼. 그리고 그 다른 사람으로 고성희가 찍은 건 정순이었습니다. 지은호를 키워준 사람, 지은호가 끝내버리지 못할 약점, 지은호가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 고성희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고성희가 선택한 반격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지은호가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지은호가 지키려는 사람을 먼저 흔들어버리는 것. 그게 제일 빨랐거든요. 고성희는 새벽에 조용히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 쪽인지 구청 쪽인지 아니면 서류를 만질 수 있는 누군가인지. 확실한 건 통화가 끝나자마자 고성희가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정순이 이름으로 남겨. 기록은 결국 누가 움직였는지가 남는 법이니까. 고성희는 사망신고가 불법이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더더욱 혼자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했어요. 내가 욕심에 딸을 죽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속였고 나는 정리하는 줄 알았고 서류는 정순이가 만들었고 나는 그냥 믿었다. 이런 그림이 딱 그려져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평소보다 더 완벽한 아내 얼굴로 박진석 앞에 섰습니다. 박진석은 영라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박영라가 독립하겠다고 편지를 남기고 나가버린 뒤부터 집안은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진석은 아침 식탁에서 영라 연락은? 부터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한숨을 길게 쉬며 여보, 지금은 자극하면 더 멀어져요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영라를 좋은 방패로 쓸 생각을 했겠죠. 집안의 관심이 영라로 쏠릴수록 사망신고 이야기는 뒤로 밀릴 테니까요. 박성재는 더 예민했습니다. 확신이 될 뻔한 의심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박성재는 지은호와 고성희가 얽혀있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은호 후배의 생모가? 이런 생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박성재는 원래 믿음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아버지 박진석에게만큼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아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은호가 걸려 있었죠. 그래서 박성재는 더 예민해졌어요. 사랑과 원칙, 아버지와 진실, 그 사이에서요. 그 틈을 고성희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평소에 고성희라면 명령부터 했겠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고성희는 눈물이라는 칼을 꺼냈습니다. 박성재가 혼자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네가 생각하는 그거 절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부정부터 깔았죠. 이때 고성희는 자기가 한 짓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박성재의 언어를 빼앗으려는 겁니다. 박성재 입에서 생모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 단어를 헛소리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박성재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헛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성재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고성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박성재는 참다가 결국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어제 은호 후배를 왜 만나셨어요? 고성희는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바꿉니다. 그 애가 나를 협박했어. 고성희는 지은호의 폭로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지은호가 가져온 10억 이야기를 갈취처럼 비틀기 시작하죠. 성재야, 너도 알잖아. 사람은 절박하면 못할 짓이 없어. 그 애가 우진이 일로 날 흔들어. 우리 가족을 흔들어. 고성희는 여기서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일부러 씁니다. 박성재가 흔들릴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거예요. 고성희의 다음 멘트는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순이 씨 그 사람, 뭔가 숨기는 사람 같지 않니? 고성희는 이제 정순이를 끌어올립니다. 지은호가 지키는 엄마를. 고성희는 정순이를 키워준 은인이 아니라 수상한 공범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박성재는 순간 표정이 굳어요. 고성희가 이 정도로 말한다는 건 이미 판을 짜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지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받았는데 상대는 의외로 박성재였죠.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지은호는 부사장님, 지금은이라고 말하려다가 박성재 목소리의 떨림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무언가를 받고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만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하죠. 부사장님이 아버지께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막아야 해. 지은호가 카페 쪽으로 나가려는 순간 이지혁이 길을 막습니다. 어디가? 지은호는 선배, 잠깐 할 일이 있어서요라고 이지혁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묻죠. 또 박성재 만나러 가? 지은호는 대답을 못합니다. 지은호의 침묵이 이지혁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어떤 판 위에 서 있는지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은호야, 지금 네가 하는 거 너 혼자 감당 못해. 지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선배 제가 해야 해요. 제가 시작했으니까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커피를 앞에 두고도 손을 제대로 못 대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망설이다가 결국 묻습니다. 은호 후배 어제 그 사람 고성애 씨 맞아요? 지은호는 숨을 삼킵니다. 지은호는 이 질문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고성희가 생모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고성애, 정순이, 지은호, 지강호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순간 고성희는 더 위험해질 거고 정순이는 더 망가질 거고 지은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테니까요. 지은호는 부사장님이라고 조심스럽게 부르며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박성재는 그 망설임을 보고 확신해버립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듯 말하죠. 은호 후배 나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 사람 우리 아버지를 속였어요. 지은호는 급하게 말합니다. 부사장님 지금 아버님께 말씀하시면 박성재가 고개를 듭니다. 왜요? 계속 속고 살라고요? 지은호는 순간 말문이 막히죠. 박성재 말이 틀린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은호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믿음이 깨지는 순간 끝까지 가는 사람이고 고성희는 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먼저 칼을 꺼내면 고성희는 그 칼을 피 묻은 칼로 바꿔서 상대에게 꽂아버릴 겁니다. 지은호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사장님 지금은 증거부터 잡아야 해요. 말이 아니라 서류랑 기록이요. 그래야 아버님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박성재는 증거라는 단어에 멈칫합니다. 지은호는 이어서 말해요. 고성애 씨가 제가 사망신고됐던 기록을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저희 쪽 탓으로 돌리려는 것 같아요. 박성재가 눈을 크게 뜹니다. 저희 쪽이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저희 엄마 정순이 씨요. 박성재는 그 순간 고성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정순이 씨, 뭔가 숨기는 사람 같지 않니? 박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지금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무너지게 만들려고요. 그러면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일이 터집니다. 정순이의 가게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저 가게 주인이 서류 조작했다더라. 사망신고니 장기이식이니 무서운 얘기 들었어. 처음엔 그냥 수군거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냄새가 납니다. 지은호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직감합니다. 고성이가 움직였다고요. 고성이는 늘 사람 입부터 만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강호는 그 소문을 듣고 겁에 질립니다. 지강호는 위험한 냄새 맡으면 가장 먼저 도망치려는 본능이 있어요.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따져 묻습니다. 누나, 이거 뭐야? 사람들이 우리 엄마 공범이라는데. 지은호는 강호를 달래려 하지만 강호는 이미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 엄마 잡혀가면 어쩔 건데? 나 또 인생 망하면 누나가 책임질 거야. 지은호는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지은호는 강호가 상처가 많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강호가 흔들리면 고성이가 가장 좋아할 구멍이 열리는 거죠. 지은호는 강호를 붙잡고 말합니다. 강호야, 지금은 입 조심해야 돼. 엄마 지켜야 하잖아. 강호는 이를 갈면서도 결국 한마디를 더 뱉어요. 누나, 나 무서워. 우리 엄마가 진짜 공범이면 나 어떡해. 정순이는 그 소문을 듣고 멍해집니다. 정순이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은호를 키우며 평생 남의 눈과 싸워온 사람입니다. 정순이에게 소문은 칼이에요. 몸에 상처를 내는 칼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찢어버리는 칼.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은호야, 너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니? 지은호는 대답을 못합니다. 지은호는 엄마를 지키려고 싸웠는데 그 싸움이 엄마를 먼저 찌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은호는 정순이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끝낼게. 정순이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말하죠. 끝낸다, 너 끝낼 수 있겠니? 그 사람은 끝을 모르는 사람이야. 고성이는 동시에 다른 줄도 당깁니다. 박진석을 붙잡고 있는 줄.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면서 영라 문제를 핑계 삼아 자신을 피곤한 아내로 포장합니다. 박진석은 영라가 집을 나간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고성이가 무슨 통화를 하는지 무슨 일을 벌이는지 깊게 보지 못하죠. 고성이는 박진석의 시선을 딱 그만큼만 빼앗으면 됩니다. 그 사이에 사망신고 정정의 방향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틈을 더 넓혀주는 사건이 하나 더 터지는데요. 박영라가 정말로 이지환 집에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박영라는 집을 나온 게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박진석에겐 반항이고 고성희에겐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영라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세계가 너무 현실과 닮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박영라는 웹툰 속에 버려진 딸 이야기를 넣습니다. 호적에서 지워진 이름,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어떤 여자가 성공을 위해 기록을 바꾸는 이야기. 영라는 장난처럼 오빠 이거 어때? 하고 지환에게 보여주는데 이지환은 표정이 굳습니다. 이지환은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사람 마음의 균열을 잘 봅니다. 이지환은 영라야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라고 묻고 박영라는 대수롭지 않게 집에서 분위기가 그렇잖아 라고 웃어넘기죠. 그런데 이지환은 웃지 못합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이 누군가에겐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한편 이수빈은 다른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 최근에 헤어졌지만 서로를 잊지 못하는 상태였죠. 이수빈은 박성재가 예전에 했던 고백 영상, 나 너 좋아해.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그 메시지를 다시 보게 되고 눈빛이 텅 비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멍해집니다. 이수빈은 혼자 중얼거려요. 오빠가 나를 이렇게 봤었구나. 이수빈은 밝고 현실적인 것 같지만 감정이 터지면 멈추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를 놓으려 했는데 놓지 못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수빈은 단순히 울고 끝내는 타입이 아닙니다. 이수빈은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이수빈을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수빈은 박성재 주변에서 돌고 있는 소문, 고성의 지은호 사망신고 같은 단어들을 듣게 되자 그게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이수빈은 김다정이든 정순이든 누군가를 통해 흘러나온 단서를 붙잡고 파고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수빈이 파고드는 방식은 아주 무섭습니다. 티끌 같은 조각을 모아 큰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라서요. 그날 밤 지은호는 우진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우진은 숨죽여 말하죠. 은호야 나 더 못 숨겠어.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오면 고성이가 바로 잡아. 우진은 낮게 웃습니다. 잡으면 잡히지 뭐. 근데 그 전에 내가 잡을 게 있어. 지은호는 불길해집니다. 뭘 잡아? 우진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하죠. 내 인생을.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은호는 숨이 막히고 동시에 미안해집니다. 우진이 이렇게 된 데에는 결국 고성이가 있었고 고성이를 막으려다 지은호가 더 큰 판에 들어왔으니까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은호는 선배, 제가 증거가 필요해요라고 말하죠. 이지혁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말했잖아. 너 혼자 못한다고라고 답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묻습니다. 너 고성희한테 어디까지 말했어? 지은호는 사망신고요라고 짧게 답합니다. 이지혁 눈빛이 변합니다. 그럼 고성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지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엄마 쪽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이때 이지혁이 처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럼 네가 지킬 건 우진이만이 아니야. 너희 엄마 정순이 씨도 너 자신도 지켜야 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은호는 늘 내가 참으면 된다고 버텨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은 참는 게 해결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지혁 방식은 거칠죠. 이지혁은 곧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병원 기록, 구청 서류, 당시 담당자, 연결될 만한 라인을 조용히 밟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능력도 있고 인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이 과정에서 더 위험한 사실을 느낍니다. 고성이가 단순히 서류를 조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와 거래를 했다는 흔적이 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의 흔적이 10억과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죠.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묶어두는 사슬이야. 그 사이 고성이는 더 큰 판을 벌입니다. 고성이는 익명 제보라는 형태로 정순이와 지은호를 엮는 이야기를 흘립니다. 내용은 대충 이래요. 사망 신고된 사람이 살아있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 누군가가 서류를 만졌고 돈이 오갔다. 이런 이야기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제보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은호가 입을 열면 정순이가 먼저 타격을 받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지은호는 그 얘기를 듣고 피가 식습니다. 고성이가 정말로 선을 넘고 있는 거죠. 박성재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지은호를 다시 불러냅니다. 은호 후배, 이거 사실이에요? 지은호는 부사장님, 지금은이라고 말하려다가 박성재 눈빛을 보고 멈춥니다. 박성재는 지금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올라와 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사랑했던 마음 때문에 흔들리고 아버지 박진석을 생각하면 더 흔들립니다. 박성재는 말합니다. 은호 후배, 나 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는 무너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갈까봐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 흔들립니다. 정순이입니다. 정순이는 소문과 시선과 두려움에 결국 무너질 듯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은호야,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감당이 안 돼. 지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지은호는 정순이를 지키려고 싸웠는데 정순이가 그만하자고 말하면 지은호는 어디로 가야 하죠?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안 하면 고성이가 우리를 다. 정순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다 무너져도 엄마는 너만 지키면 돼. 그 말이 지은호를 더 흔듭니다. 정순이는 늘 지은호를 위해서만 살았고 그래서 지은호는 정순이를 버릴 수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강호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고성애 쪽에서 누군가가 강호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강호는 돈에 약하고 위협에 약합니다. 강호는 지은호에게 슬쩍 묻습니다. 누나, 그 고성애 진짜 우리 엄마 잡아가게 할 수 있어? 지은호는 강호의 질문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강호가 이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은호는 강호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강호야, 너 설마... 강호는 시선을 피합니다. 아니야. 그냥 무서워서. 지은호는 이 장면에서 깨닫습니다. 고성희의 프레임은 소문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걸요.
사람을 흔들어서 사람 입으로 진실을 비틀게 만드는 것. 고성희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진석 집안에서도 균열이 커집니다. 박영란은 이지환 집에서 웹툰을 계속 그리면서 오빠, 나 이번에 진짜 대박 날 것 같아라며 웃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관계가 박진석에게 들키는 순간 이지환은 집안의 적이 됩니다. 이미 박진석은 이지환을 운전기사 경호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고성희는 이지환을 영라의 일탈로 규정하려 합니다. 박성재는 영라 문제를 수습하라는 압박까지 받게 되죠. 박성재는 숨이 막힙니다. 은호 문제도 터질 것 같은데 영라 문제도 터지고 집안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수빈이 그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이수빈은 헤어졌어도 이건 줘야겠더라 라는 말로 박성재에게 뭔가를 건네는데 우연히 녹화된 영상 파일에 희미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죽은 걸로 같은 말이요. 이수빈은 아직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건 박성재에게 필요한 조각이라는 걸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오빠 나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박성재는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이 뜻하지 않게 진실의 퍼즐을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쯤에서 고성희는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합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지은호, 나랑 얘기하자. 지은호는 차갑게 말합니다. 할 말 없어요. 고성희는 낮게 웃습니다. 없을 리가. 너 정순이 씨 좋아하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 지은호는 손이 떨립니다. 고성희는 이어서 말하죠. 너 입 열면 정순이 씨가 먼저 다친다. 서류에 남는 건 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될 거야.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막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은호는 대답합니다. 그래서요? 엄마를 인질로 잡으면 제가 조용히 사라질 줄 알았어요? 고성희는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잔인하게 말합니다. 사라져. 너는 원래 사라졌어야 하는 애야.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습니다. 지은호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에게 자신은 딸이 아니라 흔적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직접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저 사망 신고됐던 기록 정정 들어갔어요. 고성희가 숨을 멈춥니다. 뭐? 지은호는 속으로는 떨리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제 기록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 손댔는지 누가 바꿨는지 다 남으니까요. 고성희는 그 순간 지은호를 다시 봅니다. 지은호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고 고성의 판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정이 지은호가 넣은 건지 이지혁이 넣은 건지 혹은 우진이 먼저 움직인 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죠. 누군가가 먼저 판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고성희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와 손이 떨리는 걸 감추며 핸드폰을 봅니다. 사망신고 정정 접수 완료. 그 문자를 다시 보고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어요. 누가 했지? 고성희는 바로 박진석을 봅니다. 박진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영라 연락을 기다리고 있죠. 고성희는 박성재를 떠올립니다. 박성재는 지금 흔들리고 있죠. 고성희는 지은호를 떠올립니다. 지은호는 이제 물러서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진을 떠올립니다. 우진은 숨었지만 숨은 게 아니라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께 오늘은 말 안 하겠습니다. 고성희는 안도의 숨을 쉬려다가 박성재의 다음 말을 듣고 피가 식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저도 오늘부터 움직일 거예요. 증거부터요. 고성희는 순간 입이 굳습니다. 박성재는 한 번 결심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거든요. 고성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성재야, 너 지금 누구 말 듣고 그러니? 박성재는 조용히 답합니다. 은호 후배요.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고성희는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정순이를 더 세게 치면 지은호는 입을 닫을까? 아니면 더 미쳐버릴까?
그때 고성의 폰에 또 하나의 알림이 뜹니다. 이번엔 익숙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문자예요. 내용은 짧습니다. 10억,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겠더라. 고성이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우진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지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뒤에서 판을 흔들기 시작한 걸까요? 고성이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지은호에게서 사망신고 폭로를 들었을 때 느낀 공포는 과거가 들킬까봐 무서운 게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무서운 건 과거가 들키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고성이가 판을 조작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증거를 잡고 누군가가 입을 열고 누군가가 기록을 정정하며 고성이가 만들었던 죽은 딸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지은호의 이야기로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고성이는 무너지면 혼자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고성이가 다음으로 선택할 카드는 분명합니다. 사망신고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사망신고는 정순이가 했다로 10억은 내가 줬다가 아니라 10억은 지은호가 갈취했다로 우진은 피해자가 아니라 우진도 공범으로 그렇게 한 명씩 끌고 들어가려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끌려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 지은호가 가장 지키고 싶은 정순이라면 지은호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엄마를 위험에 빠뜨릴지, 엄마를 지키고 진실을 묻을지. 이 선택의 끝에서 지은호는 더 이상 착한 딸로만 남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호가 혼자 조용히 중얼거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근데 제가 지키려면 누군가는 무너져야 하거든요.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진이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고성이가 먼저 잡으러 온 걸까요? 그 발소리가 진짜로 문 앞에서 멈췄는데요. 지은호는 숨을 죽인 채 손잡이를 잡았다가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우진이도 고성이도 아니었거든요. 구청 배지 같은 걸 단 사람 둘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낯익은 얼굴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정순이였습니다. 정순이는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지은호를 보더니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은호야 나 방금 호출 받았어.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이 텅 비었다가 바로 한 단어가 꽂혔죠. 기록. 고성이가 말했던 그 기록이 이제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공무원이 꺼낸 서류 상단에는 딱딱한 문구가 찍혀 있었는데요. 사망신고 정정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아래였습니다. 접수인 정순이. 지은호가 목이 메어 그게 무슨 하려는 찰나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 근데 내 이름이야. 지은호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고성이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움직였다는 그림을 이미 완성해놨다는 걸요. 지은호는 손이 떨리면서도 억지로 정신을 붙잡고 바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희 집 앞에 구청에서 나왔어요. 이지혁은 한 박자도 안 쉬고 문 열지 마. 내가 갈게. 지은호가 선배. 엄마가 지금 맞아 이지혁이 더 낮게 말합니다. 너희 엄마 건드리면 그건 선 넘는 거야. 나 오늘 그 선 내가 먼저 잘라. 지은호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지혁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거든요. 진짜로 화난 사람 목소리. 그 와중에 박성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 후배, 지금 어디예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사장님 저희 엄마가 불려가셨어요 라고 했고 박성재는 숨을 한 번 삼키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갑니다. 은호 후배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더 무서운 이유요? 박성재가 이미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이 아니라 말할 준비까지 끝낸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고성희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정확했어요. 네가 입 열면 정순이가 먼저 무너져. 지은호가 이를 악물고 화면을 꾹 눌러버리는 순간 낯선 번호로 온 두 번째 문자가 이어서 뜹니다. 10억, 출처 박진석 비서 라인에서 흘러나오더라. 지은호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 비서 라인이라는 말은 우진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누가 우진에게 정보를 줬는지, 누가 고성의 돈줄을 알고 있는지 이제 판이 집안 안에서 새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호는 현관 앞에 쌓인 서류 봉투를 들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호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은호야, 엄마, 너 지키려다가 너를 잡아먹는 사람이 될까봐 무섭다. 지은호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대신 딱 한 문장이 속에서 올라왔어요. 엄마를 인질로 잡는 순간 난 더 이상 착하게 못 버틴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짧게 2번, 그리고 3번째는 길게. 지은호가 고개를 들자 이지혁이 문 밖에서 낮게 말했어요. 열어. 지은호가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이지혁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고개를 들자 얼굴이 드러났는데요.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은호야. 나 잡히러 온 거 아니야. 잡으러 왔어.